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2025년 5월 26일 마감 시황 시장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전체 관련된 부분 좀 살펴보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 이제 섹터에 대한 걸로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종목 지금 오로지 지금 종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이 큰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시장 이후와의 이제 관세 유예 연장 요 소식으로 인해서 뭐 기술주들에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긴 했지만 그런 부분 좀 이제 중심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시장 전체 한번 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EU와의 사실 지난주에 좀 우리 기술주들이랑든지 눌렸잖아요, 많이. 뭐 하방 압력이 좀 강했던 상황인데 이제 국채 금리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지난주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신용 강등 관련된부터 해가지고 국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발작도 있었고 트럼프에 관련된 부분 이제 감세안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시장에 대한 투심을 악화할 만한 것들이 많았고 그러한 부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또 관세 관련된 부분 노이즈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이즈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과 EU와의 관세 유예 연장 소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완화시켜줬죠. 그러면서 풀이장에서 우리나라 풀이장에서 좀 전반적으로 눌리기보다는 긍정적 흐름이 좀 형성됐어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미선물도 좀 긍정적으로 우여졌고 오늘 미국 증시는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입니다. 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지난주 관세 협상 이런 부분을 이제 완화시켜 주었고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풀이장에서 급등을 해줬죠. 이게 제가 원전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시장 정리하면서 제가 한 2, 3월부터 막 두산에너비티 계속 막 눌림이고 2만 원 중반, 2만 5천 원 막 요 가격대부터 계속적으로 이거 3만 원 이하에서는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 대한 성향이 강하신 분, 아니면 이렇게 눌림에 대한 부분은 모아가는 걸 좋아하셔서 이제 나왔을 때 수익 극대화하는 분. 근데 저는 이 후자적인 부분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론 기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 차원에서는 퍼포먼스를 내려면은 좀 그런 부분이 따라야 되지만 결국에는 근데 수익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저는 막 이건 두 개를 다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잡아가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제 투자 성향을 글쎄요, 이게 좀 쉽진 않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하면서 빨리 좀 더 수익 내고 싶고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게 또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고 우리나라 투자자들 대부분의 성향이 좀 이러한 심리를 좀 갖고 있어서 또 특히나 지금은 매수해놓고 안 투자해놓고 안 가고 또 옆에 보면은 막 이렇게 팍팍팍 튀는 것들이 또 보여요. 그게 좀 지금 장의 특징이어서 여기에 정말 초조하면 안 된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좀 샜는데 이렇게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뿌리장에서 좋았지만 원전 관련은 제가 이제 세론 관련된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거기에 기대감으로 이미 이빠에 올랐잖아요. 1분만. 그래서 오늘 이게 본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세론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근데 이게 원전 관련된 건 제가 이제 뒤에서 차트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분명히 또 한 번의 트레이딩 기회를 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또 바이오 조선방산 여전히 경고했죠. 현대임스가 또 후발주로 얘가 한 번씩 툭툭 쳐요. 얘가 뭐 M&A 관련된 부분도 아직 있고. 그래서 M&A 관련돼서 나오니까 저는 HTX 엔진을 차라리 얘를 한번 좀 패턴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꼭 참고해 주세요. 얘 저도 좀 잡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다시. 그리고 바이오도 이날은 하반경제 좀 잡아주면서 알테오젠이 33만 원 위로 다시 올라왔죠.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좀 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달바글로벌 신규 상장 화장품 관련된 부분 좋아요. 좋은데 지금 APR 관련된 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섹터 전체보다는 지금은 종목 위주, 수급 위주 자금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핵심을 긋고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테마 특징 정리 이거 뭐 말씀드리면서 이제 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신용정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신용정보 좀 이제 약간은 경계를 갖고 봐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막 과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계 정도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혹시라도 조정 나오거나 하면은 이게 신용 털기만 조정이 나오면은 좀 연속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5월 지금 마지막 주차에는 지금 흐름은 플랫하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원전 관련된 거 지금 뭐 시장도 보면은 지금 특히 코스피도 이렇게 올라왔고 코스닥도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고 문제는 이게 지금 뭐 보시면 이제 2,700을 가냐 싸움이고 얘는 정말 750을 넘냐 그러면서 800까지 가냐 키 맞추기 관점에서 보면 2,700과 한 800선 요 정도가 좀 적당하긴 한데 이건 좀 보죠 지켜보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종목당 하나씩 볼게요. 원전 관련된 거를 먼저 좀 보면은 투자에너벨티 보면은 이게 지금 기관에서 좀 매도세가 좀 나왔죠. 최근에 좀 차익률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일단 이격을 맞췄을 때라고 보면은 4만 원 이탈 시에 지금 어쨌든 4만 원 이탈되지 않은 이제 베스트는요. 4만 원 자리 잡아주는 가운데서 추가적인 이슈가 동반돼서 여기서 눌렸다가 가는 스킬임. 이게 1안 그리고 플랜 B. 왜냐면 제가 여기 지금 2, 3월 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제가 시장 정리를 말씀드렸던 분들은 원전 관련돼서 다른 거 다 버리고 BHI나 두산에너지 두 개만 보자고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고 실제로 이건 좀 잡아간 것도 BHI 같은 경우 좀 잡아갔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두산에너지 관련된 분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시장 정리 글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다 대장격으로 하니까 이번 같이 좀 스터디해서 뭐 제가 놓치는 분 어쨌든 여러분이 이 정리를 통해서 또 잡아가면서 그것도 수익 얻으면 그거에 대한 또 이용에 대한 그런 대가를 또 잡아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3만 눌렸을 때 4만 이탈 시에 37,500원까지에 대한 눌림 요 구간 보고 이 이격이 지금 맞춰가면서 좀 하방에 대한 거는 37,500원, 35,000원 요 정도까지 한번 눌림을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물론 여기서 지금 뭐 가장 단기적으로는 4만 원 정도 눌렸을 때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고가누리보다는 또 바닥에서 잡아가서 괜찮은 것들이 꽤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굳이 이렇게 고가누리의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일진 파워도 지금 수급이 괜찮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이제 내일 한번 눌렸을 때 좀 타이밍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진 파워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우진엔테 같은 경우도 일진 파워가 좀 더 건강해 보이긴 해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일진 파워. 일진 파워는 좀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BHI는 지금 4만 원에서 계속 벽을 막히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좀 눌릴 것 같아요. 오늘 좀 눌리면서 물량 소화하면서 35,000원 단에서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걸 한번 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일단 또 바이오를 한번 볼게요. 자 알테오제는 지금 이게 좀 기간이라든지 재차 저가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죠. 기간 수급이 좀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35만 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착이 되냐 그 싸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매수 거래량이 매수세가 지금 점점 누적되는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고 여기서 지금 돌파 이후에 빠르게 35만 원 안착되냐 그 싸움이 우리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자. 35만 원 안착돼서 지금 이게 뭐 특허 관련된 부분이 이제 5월 말 6월쯤 이렇게 좀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게 노이즈가 해소되면은 아마 주도해서 다시금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하반기에 또 몰려 있는 그런 모멘텀을 봤을 때는 어쨌든 할로잼이 계속적으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상받으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할로잼이 패소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할로잼 거의 망이야 망해. 지금 머크라는 기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쨌든 지연 공략을 취하면서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될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리가켄바이오 기간 수급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매물대인 112만 2천에서 요 가격대만 매물을 소화하잖아요. 요 가격대 지금 11만 5천 원에만 안착돼 보면은 자 11만 5천 원 요거만 안착되면은 지금 그래도 이제 꽤 상방이 악성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2만 원 돌파 여부까지 보면서 여기서 한번 대응을 하고 나서 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에서는 꽤 나름의 이제 빅바이오 쪽에서 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바이오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좀 공매도가 최근에 많이 눌렸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요거에 지금 풀이장이 형성된 봉이거든요. 근데 풀이장이 또 하나 지금 앞에서 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프리장이 보통 이렇게 생긴 거는요 눌렸다가 이렇게 돌려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 패턴을 좀 제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펩트론도 오늘은 좀 팔 물량이 나왔어요. 파는 물량. 오늘은 좀 고가형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계속적으로 고점 영역에 대한 거를 좀 고려해볼 만한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20만 원대에서는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그 부분이 지금 이미 나왔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어쨌든 그래도 GLP라든지 비만 관련된 부분 명부로 좀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대장격이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D&D 펀팩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가면은 저는 10만 원 돌파하는 흐름 한번 터치 후에 차익률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 못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롤링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눌렀다가 반등하고 눌렀다가 반등 이런 식으로 이제 털면서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이 굳이 이 고점에 대해서 트라이하면서 이거를 여기서 먹을 구간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가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방이 꽝 변동 나오거나 여기서 가면은 어쨌든 내 거 아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보유자의 영역이다.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로노이가 오히려 바닥 구간에서는 괜찮다. 바닥 구간에서 좀 잡기에는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피우미형 쪽으로 에스테틱 하면 파마레스트 여전히 견고한 추세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느림의 미학으로 가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눌렸을 때 40만원 지져보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우리 참 휴메딕스 뒤늦게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정말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정말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얼마 만에 이렇게 이제 고점 뚫고 월봉인데 월봉이 삼중천장 뚫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이게 진짜 거의 한 3년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이거는 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아직도 5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서 6천억이잖아요. 시가총액 또뭐 이게 좀 과하게 간 게 있어서 한 번은 눌리거나 아니면 이격 소화하고 갈 것 같은데 어쨌든 휴메딕스 계속적으로 긍정적 흐름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APR이 이제 11만 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 물량 좀 더 채울 만한 여력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 빅머니 수급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어요. 여기서 눌렸다가 지지 받고 나서 반등해서 저는 12만 원. 여기 12만 원이 돌파하면 가는 거고 돌파하지 못하면 또 한번 이렇게 좀 눌리거나 그런 지지부나 추세를 잡아가는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추세 잡아가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여지니까 이거 아직 빅머니 수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최근에 또 달바글로 아마 여기로 조금 수급이 이동된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얘도 신고가 경신인데 오늘 좀 급하게 간 게 있어서 물론 뭐 최근 수급 들어오고 근데 한 달 후에 풀리는 물량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미리 좀 작업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게 신규 상장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 기업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몰리느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은 최근에 신규 상장한 것 치고서는 연속성이 좀 있는 수급이 좀 붙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차전지는 이제 모처럼 그 다음에 최악은 넘어갔다고 봐요. 이차전지는 지금 뭐 최악은 넘어갔으나 여전히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왜냐면은 중국에 대한 막 그거를 어떻게 좀 이겨내야 될지에 대한 그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차전지는 계속 좀 눌림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어쨌든 유리기판도 같이 엮여서 볼게요. 피롭틱스가 제가 피롭틱스 관련된 부분 보시면은 여기서 꾸준하게 3만 원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3만 원의 지지 이탈되지 여기 계속 변동성이잖아요. 변동성. 그래서 3만 원 구간에서 뭐 그냥 3만 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물량을 잡아가고 하는 상황에서 오늘 급등 삼성전자라는 그런 부분 나왔고 오늘 또 외국인이라는 기관 또 의미 있는 수급이 좀 유입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돌파하는 거는 4만 원까지에 대한 흐름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혹시라도 한번 눌린다라고 했을 때 그 눌림을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유리기판에 대해서 특히나 피롭틱스는 정말 효자 종목이에요. 원전에 대한 BHI도 저희한테 뭐 누적 한 70에서 100% 이제 안겼다라고 하면 유리기판 역시나 피롭틱스 누적으로 지금 한 70에서 100% 정도 우리가 챙겨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로봇 관련된 부분은 지금 로보티즈가 지금 보시면은 돌렸잖아요. 이게 6만 원을 오냐. 지금 로보티즈가 대장이에요. 수급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레인보우보다 더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가 좀 어쨌든 레인보우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고 어쨌든 수급적으로는 지금 요놈이 더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로보티즈 제가 좀 크게 많이 먹었던 부분도 있었고 돌려서 그래서 6만 원은 안착되면 재차 가능 나오고 요게 그거예요. 요게 지금 프리전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프리장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작은 거래량 상한가 만들었고 이게 장대 연봉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얼마 안 되는 걸로 그냥 상한가 시가에 그러니까 8시 땡 되면은 딱 그때 프리장은 시작가면 안 되니까 땡 되면 그때 위로 올려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차트 이렇게 만들어 놓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계속 확인해 드릴 테니까 로보티즈 중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클럽 이런 것도 수급은 다 안 빠졌으니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로봇도 좀 돌려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조선 기자재는 조선업 쪽은 여전히
네, 견고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외국인 빅머니 계속 들어오죠. 요것도 지금 아니 설마 요거까지 그렇게 될까 싶긴 해요. 이게 지금 프리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장에 이렇게 나온 거는 이탈 내지 않고 돌려서 보실 때 여기서 45만 원까지 많이 돌리잖아요. 그럼 진짜 여기 50만 원까지는 물론 신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50만 원까지는 트라이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또 만약에 저는 보이는 게 지금 어쨌든 관세가 유예됐잖아요. 7월 9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해소된 게 아니고 유예란 말이에요. 그럼 또 언제 트럼프가 또 이렇게 발톱을 드러낼지 몰라요. 그때 아마 또 한번 조선으로 좀 쏠림이 나오면은 그걸 이어지잖아. 그래서 조선은 어쨌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뭐 그런 포트에 대한 관점에서 밸런스 차원에서 하나 좀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기자재 쪽에서 지금 M&A 관련된 이슈가 있는 요게 또 그거예요. 요게 또 프리장에서 만들어진 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STX 엔진은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대엠스도 강했잖아요. 현대엠스도 요것도 보시면은 M&A 관련된 부분이었고 조선 관련돼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아 현대로템도 봐야 되겠다. 굉장히 강합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지지받고 추세를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동성화이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조선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전기전력 관련된 부분 봐볼게요. 그래서 일진전기 전기전력 일진전기 이런 거는 어쨌든 지금 5일선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렸다가 다시 지금 32,000원까지 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실적이 나왔던 부분들은요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바닥 쪽에서는 재룡전기 관련된 부분도 보시면은 여기서 뭐 꽤 여기 60선에서 좀 뭐 수급이 크진 않은데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인텔리안테크라고. 근데 이게 좀 이게 기사적으로는 어쨌든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안 좋은 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원앱이라든지 근데 이게 원앱이랑 스타링크 이제 적에도 관련된 부분은요 사실 있다 이제 아이비 토마토에서 나온 건데 뭐 차입금 상환이나 뭐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좀 악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수급은 또 괜찮죠. 근데 어쨌든 얘가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재무적인 부분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용적인 부분에서 재무적인 부분이 좀 해소되는지에 대한 부분 좀 보셔라.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주항공은 지금 그래도 HVM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재건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눌릴 때 한 번씩 보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LNG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 뭘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정으로 봤을 때는 그 넥스틸 이렇게 좀 이제 기준선 상단 돌파해 놓기 때문에 넥스틸 아니면 좀 더 아랫단에서는 동양철관인데 그래서 요 정도 일단은 좀 보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이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잡아서 수급적인 부분 고려해서 또 압축할 거 압축하고 지금 약간 그런 작업도 지금 구안에서 좀 바닥권에서 좀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또 좀 월요일 좀 피곤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은 뭐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시장 정리라는 부분 스터디 관련된 부분에 통해서 자료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제공해 드리면서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로지 스터디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제 성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제가 오늘 또 좀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